앞서 해설에서 19번 문제 해설이 빠졌길래 이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게서 그런 것은 자, 제국대장 공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의 공주가 고려 국왕의 배우자가 되는 바로 원간섭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정동행 중서성 뭐 이런 말로 나죠. 원간섭기고 정동행성 등등등등. 자, 이 원간섭기 때 사회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원간섭기는 보통 개경환도하는 1270년에서 공민왕이 집권하기 전인 요 시기까지를 말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자, 이제 그 많은 이제 공녀와 이제 공물 이런 수탈이 있는데 여자 처녀를 갖다 바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결혼 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끌고 갔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조혼의 풍습 안 끌려가기 위해서 이번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됐고요. 자, 공물로는 이제 그 이제 매 있죠. 매 해동청이라 가지고 고려의 이 매를 이제 조화해 가지고 뭐 이를 잡는 매 잡는 뭐 그런 기구도 있을 정도이고 사회 전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오랑캐 복작이라든지 호복이라든지 이제 변발 이게 이제 상류층 국왕을 비롯해서 뭐 이러한 풍습 또 뭐 몽골풍이라고 해가지고 몽골식 그런 풍속 뭐 예를 들면 뭐 장도라든지 뭐 족두리 뭐 연지 곤지 할 때 뭐 이런 거 찍어 바르는 거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결혼 도감을 통해 공료가 징발이 되었고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였다.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유교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가 김부시기에서 편찬된 건 고려 중기 인종 때인 1145년이고요.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것은 무신집권 초기인 1176년이 되겠습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죠. 자, 다음 21번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처음에 그는 남은과 날마다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요동 또 이를 위해서 진도라는 진법 그림 뭐 이런 것 등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고려 초, 조선 초 요동 정보를 이제 주도했던 이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정도전은 조선 개국의 제1의 어떤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고 설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태조 주원장은 이 정도전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고 끊임없이 압송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표전문이라는 이제 외교 문서 사건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정도전을 압송을 이제 요구를 하자 이에 대응해서 요동 정보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진도를 뭐 익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알아둘 것은 이제 조선 건국과 그 다음에 한양천도 있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설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성의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조선의 나라의 어떤 정체성 그래서 유교 중심의 어떤 통치 그래서 이제 그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상 중심의 통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 이방원과 같은 이런 왕자 세력이 이제 그 통치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사병을 흡수해서 국가 중앙군을 흡수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법전을 제가 직접 제작 만들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조선 경국전이라든지 육전 조직에 입각한 그리고 뭐 경제 문감 이런 걸 통해서 재상 중심의 통치를 표방을 했습니다. 민본주의에 입각해서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로 가죠. 고려에서 성략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고려말 원간섭기 때 안향이 되겠죠.
만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충선왕이 이제 원의 연경에다가 만건당이라는 도서관을 세우고 조맹부 등 이 원의 학자들과 고려 출신 성리학자인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재현을 여기로 오게 해서 교육하게 했습니다. 이재현.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어 백성들이 지지를 얻었다. 소년 외장 아지발도를 신기에 가까운 그런 활솜씨로 이제 사살한 바로 이성계 태조 조선건국의 태조 이성계가 되겠고요.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해서 화통도감을 설치를 건의한 사람은 최무선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진포대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곳은 도동서원으로 김갱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갱필은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이 사건 때 김정직의 제자인 이유로 위배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이제 조의제문과 관련된 것이 무오사이고요. 1498년 연산군 4년에 있었고, 자, 연산군 10년 바로 갑자사가 있죠. 두 번째 사화. 1504년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 이 사사 사건을 놓고서 당시 관련됐던 뭐 훈구 대신까지도 무오사 때는 이제 그 훈구가 사림을 공격을 해서 사림이 집중적으로 영남 사림 희생을 당했는데 이때는 뭐 훈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훈구와 플러스해서 또 사림 도 이제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패배 윤씨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어떠한 정치적 사화라든지 당쟁과 관련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을사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명종 원년에 있었던 명종이 즉위를 하면서 명종 전임 임금이 이제 인종인데 1년도 못 돼서 죽었어요. 인종의 외척인 유님, 이게 대윤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직 명종의 외척인 이제 소윤이 있죠. 이게 이제 윤원영 일파인데 가해자는 이제 소윤 일파가 되겠고, 이 대윤 일파에 사림들이 연루가 돼서 많이 또 희생이 됐습니다. 이조 전랑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동서로 동인 서인으로 분당이 되는 1575년이 되겠습니다. 선조 때 있었던 일이죠. 대비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상복 기간을 놓고서 붕당이 대립이 확대되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송 논쟁이 있겠고요. 현종 때 두 차례 있었습니다. 기해 예송하고 1659년 그 다음에 갑인 예송이 있는데 각각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과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서 처음 기해 예송에는 서인이 승리했고 갑인 예송에는 남인이 승리했습니다. 희빈장시, 장혜민이라고 그러죠. 원자 명호 문제를 놓고서 발생한 것은 숙종 때 일어난 세 차례 황국 중 두 번째 일어났던 기사 황국이 되겠습니다. 1689년에 있었고요. 이때 희빈장씨가 남인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인이 승리하고 송시열 등이 사사되는 등 서인들이 크게 타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책은 정조 1년에 이진웅이 사적을 모아 정리한 것인데 지방의 이서층, 이게 바로 향리라고 그러죠. 향리에 대한 기원과 형성 과정, 뭐 이러한 처우 개선의 상소 등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선시대의 향리가 됩니다. 신량역천으로 분류됐다.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한 거, 뭐 이제 칠반 천역이래 가지고 무슨 포졸 같은 거, 역졸, 나인, 옥지기, 남들 안 하는 힘든 일, 형사, 이런 거 등등등등. 자, 그런 게 되겠고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있는 것은 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화척이라고 불렸던 것은 조선시대 때는 이제 백정이라고 해서 천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담당한 게 바로 향례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시전을 운영하며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하는 것은 이건 뭐 시전 상인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유기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금난정권 나중에 이제 뭐 갖게 되기도 하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24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카르찬 선민, 남명조식이죠. 예, 남명조식은 크게 보면 동인이지만, 예, 오늘날 그 입장에서 볼 때 북인의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제 남명조식은 이제 그 영남 사림 중에서 이제 그 경상좌도와 경상우도가 있습니다. 경상좌도 쪽에 바로 이제 조식 일파가, 그 다음에 우도 쪽에 퇴계 이황. 그러니까 둘이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성격이 좀 있는데, 자, 이황 선생은 굉장히 좀 이상적 경향이 좀 강해요. 뭐 도덕 절대주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조선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조식 선생은 굉장히 실천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황 선생이나 조식 선생이나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경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죠. 이황 선생도 경을 강조해요. 엄숙하고 차분하며 옳은 일에 몰두하는 자세. 예, 옳은 일, 의. 그런데 이제 조식 선생은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걸 새긴 칼을 차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어날 운동이 바로 임진왜란 때 의병 운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북인 쪽에서. 그래서 뭐 정인홍이라든지 뭐 곽재호라든지 등등 의병 출신들이 많고, 이들이 이제 북인 계통을 이루면서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황 계통은 이제 그 굉장히 좀 온건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남인 계통으로 이어지는데, 뭐 유성룡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예. 뭐 여담이지만 그 유명한 이제 그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이 있죠. 가장 유명한 최대의 서원인데, 거기 그 강가 쪽에 그 절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경이라고 써 있어요. 이황이 강조했던. 예. 자, 나머지 그래서 노론의 영수로 북벌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기축봉사 등으로 해서 효종 때 북벌론을 주장한 사람 우암 송시열이 되겠고요.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중종 때 주세붕이 건립을 했죠. 1543년 양명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두 소론 계통이 이쪽을 집중 연구했고요. 성학 지표를 조설하여 군주가 수행할 덕목을 지시한 사람은 율곡 이가 되겠고요. 이황은 성학 10토 그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군주가 스스로 이길 걸 주장했죠. 자, 다음 2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옛 집현전의 기능을 복구하여 대신할 수 있는 독립된 관청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자, 세종 때 집현전이라는 게 있었죠. 제일 핵심 기능은 바로 이 경연을 담당하는 거예요. 경연을 담당하면서 학설적으로 왕을 자문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종 때 이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문관이라는 것은 경연을 주관을 하면서 왕과 신하의 토론인 왕을 학설적으로 자문을 하면서, 또한 언론 기능이 있어서 언론 3사의 일원으로서 사안부 사관원이 상소를 올릴 때 같이 이제 합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은 것은 한성부가 되겠고요. 일의 성격은 외관직이지만 경관직에 속하고요. 형식상으로는 재상들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한 것은 의정부가 되겠고, 장관은 영의정,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이 되겠죠. 대사관을 수장으로 해서 간쟁, 왕께 충고하는 거, 이거 사관원이죠. 감찰을 담당하는 사원부와 함께 대간 기능, 서경 간쟁, 봉박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26번 다음 글이 쓰인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국 우선봉장 사회가가 삼가 조선국 저조사께 글을 올립니다. 본의 아니게 가토 키요마사의 우선봉장이 되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조선 왔습니다. 이내 나라 도저히 공격할 수 없어 저는 전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야가는 사람이 조선에 투항을 한 거죠. 항복을 해서 조선의 장수로서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사실이 되겠죠. 임진왜란 1592년에 있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종무가 대마도로 정벌을 했다. 세종 때죠. 조선 초 1419년 외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로 정벌을 했고요. 국경 지역에 4군 육진이 개척이 되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쪽을, 압록강 쪽은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여진을 정벌하고 4군을, 그 다음에 두만강 쪽은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개척을 했죠. 이게 이제 세종 때죠. 예. 그래서 4군이 이제 1443년, 육진이 1449년에 완료가 됩니다. 자, 사절 왕래를 위해서 북평관이 이제 개설이 되었다. 자, 이건 이제 조선 초가 되겠고요. 예. 이 북평관은 이제 야인, 여진족이죠. 여진족과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북평관이 설치가 되었고요. 일본에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육약조가 체결됐다. 이게 바로 광해군이 아니라 이제 선조 이제 40년인 이제 1600 광해군 1년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교가 재개가 된 것은 선조 40년 1607년인데 이때 통신사가 파견이 되는데 광해군 때는 더 나아가서 다시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광해군 때죠. 예.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예. 임진왜란이 1598년까지 있었는데 1609년이니까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임시기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시기구로 이제 비변사가 설치된 것은 이제 중종 때인 1517년에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지변사 제정이 소집이 된 것을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제 을묘외변 이후에는 아예 그 1555년이죠. 예, 임시가 아니라 상설기구화 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네요. 2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도성 안에 도랑이 막혀 물길이 넘쳐서 많은 여임집이 물이 잠겨 폐인하지 못하도록, 이게 준천사 하천을 다스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 정조에서 이런 그 역사, 어떤 건설 사업과 관련돼서 정조는 수원화성 꼭 알아두시고요. 영조는 청계천 준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조에 업적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제도적으로 볼 때 군역의 폐단을 개선한 균역법이 있죠. 예. 그래서 간필론을 채택을 해서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또 정리하자면은 뭐 탕평책 시시로 유명하죠. 예. 탕평비 건립, 뭐 그 외에도 뭐 문헌 편찬으로는 뭐 동국 문헌비고 백과사전, 또 속대전, 법전으로는 속대전, 이것도 자주 나오고요. 뭐 등등등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그렇죠.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것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것은 광해군 원년이 되는데, 대동법은 100년 후인 숙종 때 이제 함경도, 평안도, 그 다음에 섬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된 것이죠. 1708년.
왕의 친입이 된 장영령을 설치한 것은 정조의 업적이고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한 사람은 광해군이죠. 강홍립이 투항하기도 했었죠.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한 것은 북벌을 주도했던 효종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온 것은 전남 구례. 구례하면 이제 화엄사밖에 없죠. 예, 잘 모르다가 화엄사 각항전이 되겠는데, 자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이르면 원래 조선이 이제 불교를 좀 초기에는 좀 억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때 승병 뭐들이 활약을 좀 많이 했어요. 직접적으로 싸우다기보다는 어떤 뭐 군수 물자를 나른다든지 노역에 종사를 하면서,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불교의 위상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많이 올라와서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분홍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큰 사찰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층 2층 이상의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17세기의 법주사 팔상전이라든지, 이거 무려 5층이나 되죠. 또 김제 금산사, 이게 이제 충북 보은,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3층씩이나 되네요. 화엄사 각항전.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좀 탁 봐도 이게 너비가 크죠. 예. 중증 2층 불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무량사 극락전이라든지 마곡사 대형보전 이제 중층 이상인데, 예. 이것도 뭐 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 후기인데 이건 잘 안 나오고,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17세기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핵심이 바로 이제 구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전부 다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제일 목적어 문제에서 제일 큰 것은 이거 5층이니까 제일 크겠죠. 법주사 팔상전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 2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을 한 정치자라는 것은 서양 오랑캐가 강화에 쳐들어왔는데, 강화도 순무사 이경화가 저거 양원수가 나왔어요. 정족산성 양원수. 그러면 이것은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가 되겠고, 그 원인은 병인 천주교 박해가 되겠죠. 이때 그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해서 약 6천에서 8천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 뻔하죠. 프랑스 군대가 곱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의궤를 탈취해 갔다는 거, 외규장각에 있었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운요 사건의 결과는 일종의 포함회계죠. 위협하는 거, 그리고 강제로 개국을 시키죠. 강화도 조약. 오페르트 도굴 사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거. 이것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쇄국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최초의 근대 조약인, 서양과 맺은 근대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꼭 알아둘 것은 제1조의 거중조정, 서로 도와주는 좋은 내용. 그 다음에 협정관세, 미국도 관세를 낸다. 강화도 조약 때는 무관세죠, 일본이. 그렇지만 불평등한 거, 최애국 대우라든지 최해국 대우,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이 전사하면서 끝까지 정해서 미군이 이제 물러나면서 장수 숫자 깃발을 가져가기도 했었죠. 예, 이건 신미양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이 쳐들어온. 예. 신미양요 때는 광성보 전투, 병인양요 때는 양원수하고 한 사람 더 한성근이 있죠. 김포 쪽에서 문수산성에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30번 다음 전시에서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 전기회화를 만나다. 예. 자, 그럼 보도록 하죠. 1번. 이거 이제 고사관수도라는 이제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그린 것이죠. 예. 조선 세종 때 그렸어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은 이 고사관수도하고 나오기 뻔해요. 안견의 몽유
도원도. 요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세종대예요. 예. 자, 그리고 이 고사관수의 트식은 이제 선비가 물끄러미 여기 쳐다보고 있죠. 이 그림. 이쪽에 문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치를 그렸다기보다는. 자, 2번은 진경산수화의 대표가인 바로 정선의 금강전도가 되겠고요. 서구식 원근법을 이용한 3번은 강세황의 원통 동구도. 원통골 입구도라고도 하죠. 네. 원통 동구도. 4번은 해원 심윤복의 단호도. 5번은 시서와 능했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